한 번만 들어도 귀에 쏙쏙 박히는 알짜 강의 속성과외법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1심 재판 후 다급하게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이 있습니다. 판결 선고 결과가 예상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어요. 자, 오늘은 1심 패소 판결 후에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지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제1장 항소기한 7일을 기억해라. 항소심 준비 전에 알아둬야 될 가장 중요한 것. 항소는 판결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항소장을 원심법원,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날짜 놓치면 어떻게 된다? 항소 절차는 없다. 별표 10개. 재심 가면 되지 않느냐? 택도 없습니다. 항소 기간 도과로 7일 경과된 것을 갖고 재심 받아주는 사건이 없습니다.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낸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항소장 내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뭐라고요? 항소이유서. 항소이유서라는 건 뭘까요? 무엇을 주장하고 싶은지, 항소심에서 어떤 것을 입증하고 싶은지 해당되는 내용을 준비해서 내라. 항소이유서는 내가 내고 싶을 때 내면 될까요? Nope. 20일 언제로부터?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된 날로부터. 항소이유서를 안 냈어요. 항소이유 자체가 적절치 않다. 기각 판결을 합니다. 날짜 지켜라 이거예요. 항소장 내야 되는 7일 순간적으로 흘러갑니다. 고민하지 말고 빨리 내라. 여기서 잠깐, 항소하면 무조건 형이 줄어든다. Nope. 예전에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해서 항소하면 형량을 감경해주는 관용적인 항소 인용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관용적인 항소 인용 이런 거 없어요. 대법원에서 1심 판결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무조건 존중해라 라고 해서 법리로 거의 확립되어 가고 있다. 자, 그러면 더 불리하게 올려치기 당하는 건 아닌가요? 불이익한 변경은 금지된다. 피고인 항소에 대해서 법원은 1심 판결보다 더 불리한 판결은 할 수가 없습니다. 밑줄 쫙!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피고인만 항소했을 때와 달리 검사가 항소했을 때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없습니다. 올려치기가 가능하다. 특히 집행유예 받은 사건, 형량 자체를 올려달라는 검사의 항소가 있을 수 있다. 제2장 항소심 플러스 알파를 찾아라. 항소심에서 원심과 다른 새로운 주장, 항소심에서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세 가지. 첫째, 양형부당이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둘째, 사실 오인. 그 다음, 법리오해. 자, 이거 쉽게 얘기하면 죄는 인정해. 근데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그게 양형부당이고요. 이게 무슨 이런 사실관계를 이렇게 인정할 수가 있어? 말이 안 돼. 사실 오인 주장이죠. 이 법률적으로 보니까 법은 이런 게 아니고 대법원 판결도 이거랑 다르던데 잘못 적용한 거 아니야? 법리 오해예요. 세 가지를 잘 구성해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부당 주장을 넣으시라 이거예요. 자, 그리고 사실 오인 주장을 하실 때는 사실관계를 뒤집을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양형부당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합의죠. 반성문 탄원서 도움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 속성과외법 반성문 탄원서 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장 현명한 조력자가 운명을 가른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사건에서도 보면 항소심 절차에서 현명한 배우자가 남편을 무죄 판결받게끔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현명한 조력자는 누굴까요? 네, 접니다. 형사사건 처음 해보시죠? 항소심이 1심하고 비슷할까요? 아닐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1심 판결이 1년, 2년 가는 사건도 항소심 가면 3개월. 사건 관련된 쟁점도 굉장히 압축해서 진행이 됩니다. 판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으실 수도 있어요. 1심에서 했었던 주장, 수사기관에서 했었던 주장 다 하실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1심에서 왜 문제가 있었는지를 얘기를 하라고 딱 그 자리에서 요구를 합니다. 뭐 때문에 항소했죠?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무슨 이유죠? 그 증거는 왜 신청합니까? 실제로 사건을 충분히 음미할 수 있는 시간이 1심처럼 존재하지를 않는다. 결국 항소심 재판과 관련된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까닭이 되겠죠. 항소를 결정했다고 한다면 항소장 내시고 나서 발빠르게 형사 전문 변호인을 찾아서 선임하시고 항소 이후의 구축과 전략에 대해서 긴밀히 구축 제출하셔야 된다. 항소심이 쉬운 과정이 아니죠. 매우 힘든 과정입니다.
최종적으로 양형이 확정될 수 있는 과정이고요. 법리적 판단도 대법원이라고 하는 커다란 산을 빼고는 다 끝난 상태가 됩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서 항소심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희 법승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들이 충분한 조력과 상담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요점만 쏙쏙 뽑아서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빈 법승 형사 전문 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